보통 이제 종교 담당 기자들은 문화부나 이제 사회부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종교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영역이 되게 한 부분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주로 연합뉴스에 의지해서 내보내는 게 많고, 지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보도 나갈 때가 되게 정확한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계가 계속 알려주고 기자들을 일깨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언론 기자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려줘야지만 기자들이 또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네. 좋은신문 지우경 목사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동성애나 성적 자기 정체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유전적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동성애나 또 성정체성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혹시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신 여기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나 여러 협회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동성애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기사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겠죠. 그럼 후천적이라면 뭐가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 이제 음란 문화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시기인데, 그 가운데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았을 때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동성애가 괜찮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천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전은선 교수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CDC라고 유럽 보건당국에서 이렇게 동성간 성접촉에 대한 교육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왔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혹시 이런 것들에 있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동성애 확산과 청소년 마약 사범이 좀 연관성이 있다는 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통계 자료 이런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그 앞에 질문 드린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HIV 감염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다음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실시간적인 데이터들을 잘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일반 시민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이것이 왜 생기느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관계는 질병관리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매년 이런 우리 국내 HIV 관련된 숫자들, 데이터들을 보고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찾게 된 데이터를 언론에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원인이 이미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기관의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데이터의 오픈과 교육,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 언론인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고 접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마약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이제 분도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조금은 데이터가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 10대의 마약 사동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청소년의 동성애와 마약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약과 성문란 여러 가지 동성애 문화와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대에서 마약 사동이 급증하는 부분이 성문란과 특히 동성애와 혹시나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정의 부모와 여러 가지 언론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크리스천 투데이입니다. 지금 여기 신규 감염자 현황 보도자료 배포하신 것의 수치가 지금 정확한 건지고 한번 체크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도에 1,005명이 신규 감염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는 1,066명. 여기 보도자료에는 564명 이런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역학조사에서 성접촉에 의해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됐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63명이다. 이런 보도들이 조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언론 대응 관련해서 이번 퀴어 축제 언론 노조에서 부스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효성이 여기서 한다고 이제 더 나아지거나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뀐다거나 할 기대가 있지는 않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뭐 언론감시단이나 이런 구체적인 활동들이나 계획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 언론 보도 준칙 꾸준히 얘기해오셨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실효가 없다고 느끼셨는지 좀 한계를 느끼신 점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 우선 데이터 관련해서는 처음에 잘못 좀 나간 데이터가 있어서 수정한 데이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또 언론 아까 감시단 말씀하셨는데 언론공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축제가 해마다 되고 또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대회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저부터도 다 이게 특징이 자비량으로 이런 대회를 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도 사역을 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또 다 국민대회 섬기는 분들은 자비량으로 자기 돈 들여서 또 수고해서 섬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전국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아까 제가 작년에 보였던 이런 예는 사실 대구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풍토 상황이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 공정 보도를 위해서 지금 이런 감시단이라고 하면 이름이 좀 너무 좀 공격적으로 보이고
언론공정위원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성도들의 좀 이 언론계통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데 좀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상설기구처럼 나가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 언론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꾸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일에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좀 협조하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우리 보급 언론인이하고 좀 연결이 되셔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직접 이 일에도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유일보의 흑병민입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무래도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또 진보 교회들이 더 단합을 해서 많은 방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광의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들도 많이 도와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최 측에서 이런 운동을 많이 확산해야 그것을 받아서 기사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물론 많이 와야 되겠지만 꼭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방향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현희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이제 진보 정권 말씀을 정부가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 이 동성애 축제가 있고 또 동성애 축제 반대 평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더 잘하자.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 학부모들의 마음, 교육자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분명해서 보여주자.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석자입니다. 사실 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 성향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마음으로부터 많이 이제 좀 가라앉아서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조용하고 좀 스스로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좀 마음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전처럼 그렇게 좀 화이팅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겠는가 그런 우려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타이밍이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깜빡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대책을 세우시는 중요한 질문이요.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진보 교회들이 더 단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대 분위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네, 지금 이제 저희도 이거를 10년째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리돼야 되겠다. 그전에는 하나의 이벤트 중심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부터 거룩한 방파제가 그동안은 우리가 행사할 때 다 모아서 하고 후원금을 모아서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저희가 사례받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이 연합체가 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이것이 후속 사업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진보 정권 속에서 이 동성애로부터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부터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로부터 그리고 젠더 사상으로부터 이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후속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가져가는 이제 아마 또 회의할 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언론공정위원회도 이 국민대용으로 좀 만들어서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저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쭉 운영해 나갈 것인가
단편적인 전문 강사들의 특강은 여러 교회에서 있었고 지역별로 있었고 목회자 세미나는 있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지 그런 좀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 교회 교육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재상교육, 공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공교육이 매우 폐장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길러내고 동성애나 이 성문제에 있어서 왜곡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공교육 물론 교과서 문제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이제 이 저희가 작업을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해마다 잘못된 교육받은 국민들이 해마다 양산되면 우리가 길게는 이렇게 바르게 막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겠다. 그래서 공교육적인 면에 올바른 정직한 교육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실금이나 에이즈나 동성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다 빼고 미화시키고 부정적인 말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학생권 조례안 같은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공교육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저희가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저희 모임에 나는 보내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더 하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혹시 내신 기자분?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방패제 내신 기자회견 오늘 발표문은 이메일로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보도를 하겠다고 하신 언론사에게 오전 중으로 다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내일모레 또 우리 거룩한 방패자 행사가 있죠. 거기 준비위원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마무리 멘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가운데도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모레 국민들 현장에서 다시 또 뵙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 정말 은혜들은 자료들을 생각하시면서 공정하게 잘 보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지도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동참을 감사드립니다. We will be ending our press conference for the day. We hope that you all join us at the Holy Bliss parade that will be happening on Saturday. And for all the reporters that have attended this conference, we call for honest reporting and accurate reporting. Thank you.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단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식당 한식 버퍼라는 곳에서 지하네요. 쿠폰을 사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가져오신 분께서는 저희들의 출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행요원께서 흰색 입은 청년인데요. 그 주차 정산기에서 대신 정산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출차하는 장소에서 우리 흰색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산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점심 안 드시고 지금 나가시는 분 계시면은 특히 이제 차량 가져오시는 분 중에서 점심 안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있으신가요? 따로 바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방패제 내신 기자회견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분 세 분 감사합니다.